네. 알고리즘 분할 정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는 이제 분할 정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우리가 뜯어볼 텐데, 먼저 제일 간단한 또는 분할 정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진 탐색부터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진 탐색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리스트에서,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약 조건이 붙는데, 그냥 리스트가 아니고 정렬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름차 순위건 내림차 순위건 정렬된 리스트를 입력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찾았어요. 그걸 키라고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배열 안에 있으면 그 키의 인덱스, 그죠? 0, 1, 2니까 인덱스는 2겠죠. 를 리턴하거나 또는 true를 리턴합니다. 만약에 이 키가 인덱스 안에 없으면, 이 7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안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로 쓸 수 없는 -1을 리턴하거나 또는 null을 리턴하거나 또는 true, false를 리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false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이 분할 정복이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렬된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값의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얘보다 작습니다. 또는 작거나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렬된 리스트의 의미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원소를 잡으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녀석들은 다 자기보다 작거나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녀석들은 다 자기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렬된 리스트에서 이 중간에 있는 원소, 이 미드에 있는 원소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얘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은 다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얘보다 작다, 그러면 이 큰 쪽은 다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공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을 적용하기에 적당한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분할 정복으로 설계를 해보죠. 일단 분할은, 여러분, 분할은 이 주어진 집합에서 우리가 미드를 찾고, 우리가 찾는 값이 얘보다 크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작다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공간의 크기는 2분의 n개짜리 문제로 줄어듭니다. n개짜리 문제가 2분의 n개짜리로 줄어드는 거죠. 이 전체가 n개였다고 하면 이쪽도 2분의 n개, 이쪽도 2분의 n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쪽을 하지 않고 이걸 하면 이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 과정은 1 곱하기 f의 2 나누기 n이다. a는 1이고 b는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인덱스 기반으로 분할한다면 이 왼쪽 공간은 s에서부터 m-1까지, 그리고 오른쪽 공간은 m 플러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크기는 한 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2분의 n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칭 분할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할하고 가는 도중에 이진 탐색에서 제일 럭키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찾는 값이 8인 경우죠. 그러면은 한 번에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할해 나가는 과정에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리 스타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소 하나 남을 때까지 분할할 거니까 디덴더리 케이스는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인데, 여기서 스타트하고 엔드 인덱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SY가 같다는 게 원소가 하나 남았다는 거죠. 분할에 걸리는 시간은 이 미드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비고에 1이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복 과정은
결국 오다 보니 이 값이 만약에 내가 미드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키와 같다. 빙고 대박이죠. 네. 그런데 디제너리 케이스는 S하고 이거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게 같은지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결합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어레이를 씁니다. 그리고 리커시브 콜로 구현이 됩니다. 서치 문제고요. 분할 정복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에 우리가 분할 정복 코드를 적용을 해보면 분할 정복의 3단계 기억나시죠? 첫 번째 디제너리 케이스. 이때가 칸커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이 디바이드, 그 다음이 컴바인 나타나는 거죠. 언제가 칸커할 때예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즉 S와 E가 같을 때. 분할은 어떻게 해요? M은 미드는 S 플러스 2로 나눈 다음에 같으면은 내가 찾았어요. 내가 찾는 값이 더 작으면 왼쪽, 더 크면 오른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컴바인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걸 한번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 보죠. S하고 E가 같으면 네, 그때는 이 찾는 값이 키하고 같냐를 물어보고 네 같으면 그때 인덱스를 리턴하면 되고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이 원소가 키가 배열이 없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 리턴하면 되죠. 네, 미드 구하고 M 값 구해주고요. 같으면은 럭키 그때 M을 리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키가 더 작다면 그때는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컴바인 필요 없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그 예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열이 있어요. 여기서 6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S는 0, 그러면 E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미드를 계산을 하면 3인데 0, 1, 2, 3이니까 이 값이 3이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6은 미드에 있는 8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여기서 또 6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미드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드가 1이죠. 즉, 5가 미드가 됩니다. 근데 6은 5보다 더 크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즉,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0, 1, 2, 네, 이게 2가 되겠네요. 2까지가 됩니다. 네, 여기는 2가 바로 네, 2니까 찾았죠? 그래서 성공해서 6의 인덱스인 2를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7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네, 그때 미드는 M이 3이니까 여기겠죠? 7은 8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고 미드가 1이니까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2가 될 겁니다. 네. 근데 2가 이 값이죠? 7은 6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디제너리 케이스에 걸린 거죠.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끝 해서 마이너스 1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주어진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를 t의 n이라고 하면 얘는 비고의 원이 걸리는 분할 과정을 거치고 2분의 n이 걸리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마스터 시어렘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기서 a가 얼마냐면 네, 크면 같으면 작으면이죠. 네, a가 얼마냐면 1입니다. b가 얼마냐면 2고요. 이게 a죠. 이게 b입니다. n의 0승이니까 d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d는 로그 b의 a하고 같습니다. 둘 다 0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n의 d승 1 곱하기 로그 n 해서 답은 b고의 로그 n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네, 우리가 이제 이진 탐색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합병 정렬을 해보겠습니다.